자, 보자. 76페이지. 42번. 자, fx가 두 개씩으로 정의되어 있고, 하나는 유리함수, 하나는 무리함수. 이렇게 있을 때 f 역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해서 a를 넣었더니 6 나왔대. a 갖고 와줘. 그럼 뭐 하면 되지 않겠어? 자, 얘의 역함수는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얘는 굳이 구하고 싶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 그러면 역함수를 실제로 안 구한댔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되지.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봐봐. f의 역함수에 뭐를 넣어야 6이 나올까를 고민해보자. 오케이? 됐지? 그런데 그 역함수가 얘의 역함수일 수도 있고 얘의 역함수일 수도 있잖아. 그거 둘 다 해봐야지. 그래서 자, 얘를 그냥 하나의 뭐 대명사라고 생각해. 치환했다고 생각해. f의 역함수에 뭘 넣어야 6이 나올까가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f에 6 넣으면 뭐 나오는지만 알면 되지. 맞니? 됐을까? 그러면 그 6은 이제 보이지? 얘한테 넣으면 되네. 이보다 큰 수니까. 그럼 6 넣으면 몇이야? 0이지. 0이네? 이게 0이겠지. 근데 이게 누구였어? 얘였잖아.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얘만 보면 돼. f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0 나왔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에 0 넣으면 뭐 나오는지 알면 되지. 그럼 0은 얘한테 넣어야지. 그럼 집어넣어보면 0 넣으면 2분의 5 나오네. 끝. 간단. 지금 왜 이렇게 가는지가 이해가 되면 돼. 얘는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얘가 조금 굳이?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a를 넣고 해도 되는데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얘가 몇이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한 거야. 역함수에 뭘 넣어야 6 나올까? 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한 거고. 아,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또 이제 얘를 보고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0 나온다. 라고 해서, 아, 그럼 0 나오면 a구나. 해서 끝. 이렇게 흘러간 거지. 했고, 43번. 자, fx가 무리함수가 있었고 그 무리함수랑 걔 역함수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여기까지. 자, 무리함수가 있었는데 얘랑 얘의 역함수랑 교점좌표 구하래. 그럼 당연히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 y 교점 찾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교점 찾자. 루트만 남기고 이항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해주고 계산하고 됐지? 다음 맨 밑에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의 좌표는 X좌표가 2인 거고 B의 X좌표는 4인 거고 Y좌표는 X좌표랑 당연히 똑같겠지. 됐다. 교점좌표 A, B 나왔고 자 다음 C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 C까지 해서 삼각형을 만든 ABC가
AB를 빗변으로 하고 AC랑 BC가 X축, Y축에 평행한 직각삼각형이다. 자, 그럼 상상해보자. 지금 좌표 평면에 2,2로 A점이 있었고 4,4로 B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딘가에 C점이 있는데 그 C점으로 인해서 직각삼각형이 나온대. 근데 요 AB가 빗변이고 C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은 X축, Y축과 평행하대. 그러면 C점이 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아무 데나 상관없지. 요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와 B가 뭔데? 점 C의 좌표. 그럼 점 C의 좌표는 이렇게 있으면 얘는 4,2일 거고 이렇게 있으면 2,4일 테니까 뭐로 찍던 답은 똑같이 6 나오겠네. 별거 없지? 그냥 말만 길어 보이는 거지 사실 별 문제 아니지.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풀어줘야지.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내가 평소에도 매번 말하지만. 자, 다음 44번. 무리함수 두 개랑 X축 및 직선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고2가 지나고 고3이 돼서 적분을 배우지 않는 한 어차피 얘들아 무리함수는 곡선이지 않냐. 곡선 내부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못 구해. 너희가 원 빼고는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 떼서 갖다 붙이란 얘기지. 당연히. 자, 그래서 보면 자, fx는 시작점 2,0이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다음 두 번째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4,2고 방향이 오른쪽 아래. 맞나? 이렇게 가는 애지.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두 그래프랑 X축이랑 Y는 2로 둘러싸야 된대. 그럼 이 두 그래프랑 X축이랑 Y는 2. 여기. 요 넓이 구하시오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은 요게 어차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넓이 너희 못 구하니까 떼어서 붙이면 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 지금 이 무리함수의 식을 보면 하나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2고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잖아. 자, 요거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얘네 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겹쳐지지. 왜? 왜 겹쳐지는 거야? x의 개수와 루트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대칭이동으로 부호는 바꿀 수 있지만 절대값은 못 바꾸잖아. 그지? 근데 얘는 똑같잖아. x의 개수 1, 루트의 개수 풀마 1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결국에는 움직이면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면 겹친단 말이야. 즉 이 굴곡이 똑같아. 그래서 결론은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당연히 똑같다. 오케이? 지금 그림으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무조건 똑같으니까 곡률이 똑같거든. 휘어진 정도가.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빨간 부분을 구하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구할 부분은 어디다?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만 구하면 된다. 끝. 그러면 높이는 2지. 밑변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니까 6이겠네.
그래서 넓이는 12다. 간단. 잘라 붙인다는 거 알고 곡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그래프니까 잘랐을 때 고스란히 딱 들어맞겠네 만 알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됐지? 자, 46번은 좀 많이 어렵거든? 46번 한번 보자. 치워도 되지? 자, 46번. 요거 한번 잘 봐봐. y는 루트 2x 플러스 a, 루트 바깥에 플러스 a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 무리함수가 딱 두 개의 4분면만 지나야 된대. 딱 두 개만. 자, 그러면 일단 얘 대충을 그려야 되니까 시작점 잡아보면 시작점은 마이너스 2분의 a, a 마이너스 4고 방향은 오른쪽 위지.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문제가 얘 방향성은 확실한데 시작점이 몇 사분면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예 모르지. A를 모르니까. A가 별의별 게 다 될 수 있으니까. 얘가 둘 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 됐지? 일단.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눠보자. 첫 번째. 자, 좌표평면에서 순서대로 가자. 얘가 하필이면 1사분면에 있을 때 라고 생각해보자. 시작점이 하필이면 1사분면이야. 그러면 얘는 방향은 확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문제 조건에 안 맞지. 패스. 다음 두 번째. 시작점이 하필이면 2사분면에 있을 때. 그럼 얘는 방향은 오른쪽 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거 문제 조건에 맞지. 두 개 지나는 거 맞으니까. 자, 이해돼. 다음 세 번째. 4분면 계속 돌아갈 거야. 자, 세 번째. 이제 뻔하지. 3, 4분면에 있다면. 자, 시작점이 3, 4분면에 있다면 요거는 이제 쟤네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왜냐하면 3, 4분면을 지나는 무리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냐라고 했을 때 답하기가 좀 껄끄럽단 말이지. 왜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누가 맞니? 얘랑 얘일 때가 문제 조건에 맞지. 그지? 이해됐을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얘는 시작점이 2, 4분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작점이 3, 4분면에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첫 번째 언제야? 원점 지날 때. 두 번째 y절편이 음수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을까? 다음 네 번째. 시작점이 4, 4분면에 있다면 얘는 언젠간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문제 조건이 맞네. 자, 이렇게 됐지. 괜찮을까? 자, 근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아니라 더 있어. 더 있어. 시작점이 4분면에 없을 수도 있잖아. 축에 있다고. 축. 다섯 번째.
시작점이 X축에 있을 때, 시작점이 X축에 있을 때, 즉 저기에서 Y좌표가 0일 때. 오케이? 그러면 Y좌표가 0일 때는 그냥 A 값이 정해진 거잖아. A가 4란 소리지. A가 4면 얘 몇이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요때는 A가 4일 때지. 시작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로 한정 지은 거니까. 그러면 시작점이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맞네. 4분면 2개 지나는 거 맞잖아. 얘도 되네.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볼 거는 A가 몇일 때? 0일 때. A가 0이면 시작점이 Y축 위에 있잖아, 이제는. 그럼 이때는 A가 0이니까 시작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것도 되네.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남은 건 각각을 계산만 하면 돼. 각각을 계산. 3번이 조금 껄끄럽고 5번, 6번은 이미 끝났지 얘들아. A가 4면 4보면 2개 지나는 거 맞고 6번 A가 0일 때 2개 4보면 지나는 거 맞고 그지? 그럼 요 3개 2번, 3번, 4번만 하면 되겠네. 1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각각을 해보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시작점이 2, 4분면에 있다는 건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란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고 A 마이너스 4가 양수면 되지. 그럼 풀어주면 여기서 A는 0보다 크다가 나오고 여기서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공통범위인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 괜찮지? 자, 다음 쉬운 거 먼저 하자. 요거 시작점이 4, 4분면에 있다는 건 X좌표가 양수라는 얘기고 Y좌표가 음수라는 얘기. 풀어주면 A는 0보다 작다랑 A는 4보다 작다니까 공통범위로 A는 0보다 작다가 되겠네. 됐죠? 얘만 하면 되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랑 얘랑 따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자, 얘 원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려면 생각해봐.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려면 시작점 무조건 3, 4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데 원점을 지나야 돼. 근데 시작점이 여기에 있으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시작점 무조건 3, 4분면이지.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점 지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만 하면 돼? 0,0만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원점 지날 때는 0,0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는 풀어야지. 자, 4랑 0일 때는 지금 우리 다 나왔으니까 그냥 밑에다가 추가할게. 자, 요거 풀어주면 루트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다. 양변 제곱하고 정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근데 뭐 구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A값 구해주면 몇이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지. 둘 다 될까를. 근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요 A 값이 의해서 여기를 지나는 건데 그게 시작점이 3, 4분면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로 A 값의 범위를 정해주자. 자, 저기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A랑 A-4가 둘 다 음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에서 A는 4보다 작아야지. 맞니? 그러면 요 범위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지켜주는 애가 맞겠지. 얘 중에서.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루트 17은 대충 4점 몇이지? 그럼 9에다가 4 더하면 13. 13을 일어나면 6점 몇이다. 맞나? 들어가? 안 들어가지. 플러스 안 돼. 이해됐어? 마이너스라면 9에서 4점 몇 뺐어? 몇이야? 4점 몇이지? 4점 몇을 2로 나눠서 2점 몇이지? 들어가지. 아, 그래서 요 식의 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누구다? 마이너스다. 오케이? 왜?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됐을까? 이게 제일 복잡했어. 자, 다음 y좌편이 음수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본 거 보면 보이겠지만 y좌편이 음수일 때도 요 경우밖에 없지. 그냥 뭐 하면 돼? x에다 0 넣었을 때 음수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루트 a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 작다지. 아니? 아, 그러네. 그러네. 내가 또 바보짓 했네. 얘들아, 이거 안 되는 거 이해됨? 네.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그래프 잘못 그렸다. 요거 언젠간 올라가잖아. 언젠간 올라갈 거 아니야. 무리함수의 정근선이 어딨어? 언젠간 올라가잖아. 그지? 이거 안 되네. 얘밖에 없네. 그지? 그거 왜 지금 말함? 그지? 내가 그래프 잘못 그렸다. 그래서 다시 시작점이 3, 4분면에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안 되지. 요렇게 가는 것도 안 되지. 뭐만 돼? 원점 지나는 것만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됐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찾아낸 결론 A가 4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A가 4다, A가 0이다, A가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요렇게가 끝. 그래서 최종 정답은 A는 얘랑 합쳐서 0 이하 또는 A가 쟤랑 얘랑 합쳐서 4 이상 또는 A가 2분의 9 마 루트 17일 때. 요게 정답. 5번 봅시다. 잘 안되는 사람 잘 봐봐. 자, 204번 보면 일단 뭐 당연한 얘기들 쭉 써있고, 자, 참이라는 거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얘들아, 이거를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 정확하게 알고 있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제단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집합단원에서 표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명제 뒷부분에서 배웠던 걸로 표현하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 다 똑같은 말. 그지? 이 정도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P면 Q에다가 참이랬으니까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했고, 다음 not P이면 Q에다가 성립한댔으니까 집합에서 뭐였어 얘들아? 부정은? 시연아 뭐야? 부정. 집합에서.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다음 세 번째, not P이면 R이다. 바꾸면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준 거지.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일단 당연히 이게 뭔 상황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겠지. 됐지? 자, 이때 중요한 건 위에 두 개지. 자,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집합이래. 이럴 수가 있나?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근데 언제는 돼? Q가 전지전능하면 되지. Q가 전체 집합이면 되잖아. Q가 전체 집합이면 P가 P건 P의 여집합이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응. 됐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이 누구야? Q야. 그리고 그 안에 P가 있겠지 뭐. 그러면 이거 그려보면 되잖아. P는 Q의 부분집합 맞지?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집합 맞잖아. 아, 됐네. 말 되네. 그리고 P의 여집합, 얘가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지. 맞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 지금? 그대로지. 그러면 지금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니까 R의 여집합이 어디 있으면 돼? P 안에 있으면 되지. 이러면 P의 여집합은 R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 그래서 지금 명제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집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해석한 게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 되지. 보기 보면 기억. Q 차집합 R의 여집합. 그러면 Q에서 R의 여집합을 제외하면 뭐야? R이지. 왜냐면 R의 여집합이 여기라는 건 R은 여기 나머지란 얘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거? 얘가 뭐라고?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서 어떤 집합 뺐어? 차집합에서. 그거 뭐야? K 여집합 남잖아. 그게 그거지.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P 차집합 R은 없다. 없니? P에서 아니지. 어디 남아? 여기 남지. 그래서 얘 공집합 아니야. 다음 니 디귿 Q 차집합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어때? 맞니? 전체 집합에서 P의 차집합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P의 여집합이잖아. P의 여집합 R에 들어갔는데 맞다며? 디귿도 맞다. 정답 3번. 요게 204번. 됐니? 이게 좀 헷갈릴 거야. 잘 안 되면. 많이 해봐야 돼. 지금 이거 쉬운 책은 아니니까 어렵지. 됐지? 다음 205번. 자, 205번에서 지금 일단 P는 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전개한 다음에 2항에서 다시 정리해주면 요거 A-B의 전체 제곱되지? 얘가 0이래. 됐지? 뭐 이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거야.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다? A와 B가 같다로 끝나지. 이건 별일 없고. 다음 조건 Q. 자, 조건 Q가 문제인데 이 조건 Q를 좀 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했을 텐데 처음 본 사람들은 좀 헤맸을 수도 있거든. 잘 봐.
자, Q에서 지금 써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요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냐면, 자, 이거를 너희가 평소에 했던 건 요렇게 바꿨단 말이야. 이거 일단 쓰지 말아봐. 평소에는 A제곱과 B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뭐 쓰니? 플러스 2AB가 온다거나 마이너스 2AB가 오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은 3AB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AB가 되겠지. 지금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적용해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3AB다가 되고, 쓰지마. 요때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식이 바뀌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게 뭐야? A와 B의, 결국에는 A와 B의 관계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때 이렇게든 저렇게든 바꿨을 때 여기에서 A와 B의 관계가 눈에 보이니? 안 보이잖아. 여기서 A와 B가 무슨 관계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익숙한 건 이거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A만을 문자로 보자. A만을 문자로 봐서 얘네 둘을 기준으로 B제곱을 바꾼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바꿔보자. A만을 문자로 본 거야. 그럼 여기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상성 뭐 와야 돼? 4분의 B제곱. 그지? 그리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오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가 내 의도대로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A-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되지. 이렇게 식이 바뀌지. 됐을까? 그럼 이렇게 하면 뭐야? 내 의도가 괜찮아지지. A와 B의 관계는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을 더했더니 0 떴다니까 얘도 0, 얘도 0. 그래서 얘가 0 떠야 되니까 B가 0이지. 그럼 B가 0이니까 A도 0이겠네. 아, 이거 A가 0이고 B도 0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많이 해볼 거야 얘들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 요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요렇게 바꿔야 돼. A제곱과 B제곱을 기준으로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A제곱과 AB를 기준으로 B제곱을 바꿔야 돼. 알겠지? 왜 그런 거야? 지금 해석 마지막 최종을 보면 되니까 최종을 보면 알겠지만 제곱과 제곱의 합골이 나와야 돼서 그래. 그래서 Q는 요 과정,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요 과정을 거쳐서 A와 B가 모두 0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Q 꼭 좀 진짜 많이 해볼 거야 이거. 뒤에 있는 절대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 요거 절대부등식에서는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절대부등식이니? 라고 물어봐.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정리하면 뭐라고? 이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0 이상인 거 아니야? 맞잖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인 거 맞잖아.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이거 항상 성립해.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알아두자 얘들아. 알겠지? 진짜 자주 볼 거야 이건. 바꿀 줄도 알아야 돼. 그에 반해 R은 되게 쉽지. 당연히 이항하겠지. 절대값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같다.
언제 갔니?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맞는데? A 또는 B가 0일 때도 되지. 그래서 그거를 총 집합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참 좋을까? A와 B의 곱이 0 이상이다. 라고 해석해 준 게 가장 깔끔하지. 그러면 0보다 크다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게 커버가 되고 는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는 게 커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이쁘지. 그래서 P, Q, R의 해석이 끝났다. 오케이? 이거 어려워 얘들아. 쉬운 거는 쉽지. 근데 조금만 복잡하게 내면 너 되게 힘들어. 여기 참고지 문제가 생각보다. 자, 됐네. 그때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얘들아 지금 PQR 중에서 제일 큰 집합이 뭐야? 지금 포함관계상으로는 좀 깔끔하진 않네. 일단 확실한 거 얘들아 P와 Q 비교해보자. P와 Q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야? P지. 얘는 둘 다 0일 때밖에 안 되는데 얘는 둘 다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다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그지? 또 뭐 있을까? P와 R도 구별할 수 있겠다. 그지? P는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둘이 똑같으니까 곱한 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얘는 달라도 되지. 그러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지. 모든 P는 PR에 해당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결론. 그러면 1번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안되고 2번 R은 Q의 부분집합이다 안되고 3번 Q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다 안되고 4번도 안되고 5번 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원래 집합 간의 포함관계 정반대다. 그럼 바꾸면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정답 5번. 절대부등식 전까지. (226번) 숙제 226번까지. 절대부등식까지 할까? 그건 숙제가 아니야. 그냥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미 숙제였어.